정태는 올해 35이다. 3년 전 아내의 불륜이 발각되던 그날 이후 그는 깊은 어둠에 갇혔다. 젊은 남자와 바람난 아내는 죄책감은커녕 대담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래, 맞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단호한 말투는 정태의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하지만 정태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건 그 다음이었다. 너랑 나는 속궁합이 안 맞아. 이제껏 당신한테선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어. 넌 남자로서 루저야. 루저.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태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순간 이후 그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하고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더 힘들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은 텅 빈 집이 되어버렸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며 우울함 속에 빠져들었다. 새로운 연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피하고 집과 회사만 오가는 단조로운 삶이 계속됐다. 오직 혼술을 하는 이 순간만이 그에게 작은 위로와 안식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단골 식당 주인 아줌마였다. 그녀는 비록 15살 연상이었지만 손맛이 끝내주는 여자였다. 직장 상사의 승진 시즌과 평가 기간이 겹치다 보니 업무량은 끝을 모르고 쏟아졌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며 고단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정신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주로 잠들기 전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보쌈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다. 배속이 꽉 차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제야 꼼잠에 빠지기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하루 종일 바깥 날씨는 흐리고 우중충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울감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채 집에 들어왔지만 어두운 집 안은 마치 더 깊은 공허함을 들추는 것만 같았다. 11시가 넘었지만 잠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득 매콤한 양념 불고기에 소주 한 잔이라도 곁들이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다. 혼술을 즐길 준비를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 작은 연탄 불고기집이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은 바깥 공기와 달리 따뜻한 연탄불 냄새와 어우러져 있었다. 식당의 고소한 향기는 이민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손님들만이 저마다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모, 여기 양념불고기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주문을 끝낸 순간부터 이 시간이 오늘의 위안이 되어줄 것 같았다. 불판 위로 올라간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터지는 냄새는 어느새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소주잔을 채우고 첫 잔을 입에 댔다. 50대 초반의 주인 여자는 외모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키는 중간 정도로 몸매는 다소 통통하지만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얼굴에는 나이가 묻어났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 깊이가 느껴졌고 오히려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남자들에게 제법 인기 있을 법한 스타일이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나는 그녀에게 눈길을 끌리게 되었다. 점점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랜 술 장사를 해온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그 집의 고추장 양념,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즉석으로 구워낸 불고기 맛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음식 솜씨는 언제 먹어도 끝내준단 말이야. 그치. 내가 손맛 하나는 끝내주잖아. 맛있다는 소리에 그녀도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혼자 자작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나는 그녀가 TV를 보고 있다가 심심했는지 내 옆으로 다가와서 동의도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 아저씨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몸 상하고 술도 빨리 취해요. 누가 보면 초상 치르고 온 줄 알겠네. 인상 좀 피세요. 요즘 같아선 사는 게 낙이 하나도 없네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녀가 옆으로 다가온 게 싫지 않았다. 그래서 힘든 척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싶었다. 아저씨 혼자 살죠?
옆에 여자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호호. 이 여자 바로 점집 차려도 될 것 같았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가. 그녀는 밤 장사에서 손님 심리를 꽤 잘 파악하고 있었다. 내가 호랍이라는 걸 얼굴 몇 번 본 것만으로 알다니 정말 대단했다. 아줌마, 제가 호랍이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척 보면 척이죠. 아저씨 이마에 저 외로워요 하고 써 있잖아요. 호호. 그런가요? 근데 제 눈에는 아주머니도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호호, 그럼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잔할까요? 그녀는 술잔을 내밀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나야 뭐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소주병을 들고 혼자 술 마시면 술맛이 안 나죠 하며 술잔을 하나 가져왔다. 맨날 이렇게 밤에 나와 일을 하시니 아저씨가 싫어하시겠어요? 호호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은근슬쩍 내게 진지한 이야기를 던졌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녀는 잘 받아주었다. 그 후 장난기가 발동하고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잔 받으세요 하며 술을 따라주더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저도 한 잔 주세요 라며 내 앞으로 술잔을 내밀었다. 네, 그럼 한 잔 받아보세요 하며 일부러 술잔에 술을 넘치도록 따라줬다. 어머, 아저씨 술 아깝게 이렇게 넘치게 따라주면 안 되죠. 왜요? 사랑이 넘치도록 따라줬는데 싫으세요? 그녀는 깔깔대며 웃더니 다음번에는 저도 넘치도록 따라야겠네요. 뭐가 그리 좋은지 하며 웃었다. 집에서 못 받아본 사랑 아저씨한테 다 받아가네요. 호호호. 그렇죠? 앞으로 사랑 듬뿍 담아드릴게요. 정말이죠? 그럼 매일매일 오세요. 왜요? 매일 오면 무슨 서비스라도 있나요? 서비스요? 있죠.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요? 뭐든지 가능한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할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손님 구경하기도 힘든데 아저씨랑 취할 때까지 술이나 마셔야겠다. 순간 내 맘이 설레일 정도니 하는 짓이 도통 여자는 아닌 듯 싶다.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호감 가는 말투나 행동들이 내 맘을 자꾸 흔들었다. 혼자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아줌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달까. 그 기분이 좀 설레는 게 왠지 서로가 의식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는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에요 하고 말했더니 아저씨, 나한테 관심 있어요? 다짜고짜 물어온다. 말투엔 장난이 섞였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가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놨으니 책임을 지라는 거다. 아니, 내가 아니라 아줌마가 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아줌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며 한참을 깔깔대더니 갑자기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왔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살이라고 하자 자기는 올해 50살이라며 나이 차를 자꾸 놀리듯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너무나 세련된 외모의 50살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한마디 던져봤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그녀가 잠시 멈칫하며 그 말이 진심이면 나랑 연애라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묻는 걸 보며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후 내가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으니 그녀가 쑥스러워하며 상추쌈을 하나 싸서 제 입에 넣어주며 말을 못하게 했다. 남녀 사이의 나이는 상관없잖아요.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녀는 내 말이 듣기 좋았는지 손뼉까지 치며 웃어댔다. 아내와 이혼했다고 하자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산 지 2년째라고 했다. 어머, 아저씨도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나랑 똑같네. 서로의 처지가 남 같지 않아 더 빨리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지 않게 느껴졌다.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어떻게 별거하고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자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다. 그때 문득 그녀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새벽 3시가 되어갈 무렵 아줌마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샷다를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그녀가 우리 집이 어디냐고 묻길래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니 그녀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며 우리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나를 서방대하듯 했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다. 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6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제 활동이 전혀 없던 시기였죠. 다행히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병원비는 전액 보험 처리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다시 회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직업 특성상 종종 야근을 하는 일이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걱정도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 그가 말한 곳으로 가서 아내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술집들이 많은 번화가였고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정말로 어떤 남자의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일이 늦어졌다고 말했는데 차라리 그 남자가 회사 동료였다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며 지금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녀에게 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대답을 피했고 저는 계속해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다며 나를 피하려 했어요. 그날 화가 난 저는 집을 떠나 이틀 동안 밖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를 10년 넘게 믿어왔고 어떤 자리에라도 그녀를 쿨하게 보내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거래처 직원으로 나와 동갑인 노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둘은 술을 마시고 가까워졌고 이미 6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만난 15살 연상의 아줌마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 중 하나는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춰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주말 데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녀에게서 전 남편에게서 온 카톡을 확인했다며 급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고 다음날 식사를 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아 그녀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그동안 있었던 일이 미안한 마음에 꾸미고 나온 것이라 말하며 나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또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30분 이상 통화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전 남편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런 말을 듣고 난 후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묻고 싶었지만 속 좁게 보일까봐 참았고 그 다음 날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 남편과 몰래 만나러 가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 가정교육 문제로 전 남편과 다시 살아야 할 것 같다며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기보다는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계속 그녀가 그리워졌고 생각이 자꾸 나더군요. 나와 너무 잘 맞았던 부분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연상 여성과의 관계는 처음이라 이런 감정에 휘말리게 된 자신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멈추고 정상적인 사랑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녀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재결합하지 않고 함께 살림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도 듭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고통 속에 머무는 것보다 나아가는 용기가